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박재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오중유식관과 그 오중유식관을 이용한 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식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유식 전공자인데, 유식이라고 하면은 마음만 있고 마음 밖에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세계에도 우리 마음이 다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식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만 있고 마음 밖에 세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유식불교라는 것은 대승불교의 한 종파가 되겠죠. 한 파지만 대략 서기 한 3세기, 4세기부터 유식불교가 이제 흥행하게 됐는데, 이 유식불교에서는 마음만 있다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불교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과연 우리 마음만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논문은 유식불교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유식이라는 게 인도에서 태동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현장 스님입니다. 그래서 삼장법사라고 불리는 현장 스님이 인도로부터 호법논사의 유식을 가져오게 되는데, 인도 유식을 중국화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규기입니다. 자은대사 규기라고 하는데, 이분의 경우는 상당히 유식을 자기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곡해하고 이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이론들을 좀 더 확장하고 확대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철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인맥이, 그 법맥이 바로 법상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종에서는 오중유식이라고 하는 5가지 방식의 유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5겹입니다. 한 겹, 두 겹, 한 겹을 뜯어내면 마치 양파처럼 그 다음 겹이 있고 다음 겹이 있어가지고 오중유식관법이라는 게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제가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한 거는 오중유식의 특징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관수행으로도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때 관찰하는 것을 관법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오중유식관이라는 것은 5겹으로 이제 중첩해가지고 결국 관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이 동아시아 전통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오중유식관이 과연 명상 프로그램이 가능한 건지, 또 명상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밝히고자 했고요. 그걸 초점으로 삼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유식을 그냥 용어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면 크게 5가지인데, 견어존실, 사람유순, 선말기본, 온열연승, 견상증성의 5가지 순차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이라는 것이 재밌게도 원래 마음 밖에 세계가 없다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실제로 모든 것의 성품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이 없고 어떤 독특한 자기만의 상이 없고 모든 것은 다 성으로 귀결된다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제가 초점을 하는 부분은 앞에 부분에 견어존실이라는 건데, 견어존실이라는 것은 허망한 거를 버리고 실제 있는 걸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밖에 세상이 있고 마음 밖에 이러저러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을 하고, 실제로 우리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견어존실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교학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상은 없고 식만 있다라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유식불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사분설인데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의 이 넷인데 이거에서도 견분만 있고 상분은 없다라고 하는 거에 더 나가서 견분, 상분이 없고 자증분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형태로 깁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은 좀 생략하고 그럼 이와 같은 오중유식관이 과연 명상 프로그램으로 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번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중유식관에 대해서 현대적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 쪽에서는 오중유식관을 가져다가 이 방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이 5가지들을 배치해서 결국은 하나의 수행 프로그램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든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러한 연구들을 보면서 좀 의문이 생겨서 결국은 이 연구를 하게 된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오중유식관이 명상 프로그램에 과연 적합한지를 먼저 밝히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명상 프로그램의 조건이 무엇인지, 적어도 우리가 뭐 최근에 명상 붐이 일어나면서 갖가지 명상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특정한 명상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뭐 MBSR이라든가 MBCT라든가 뭐 ACT 액트 같은 것이 이제 그와 같은 거라고 본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처럼 오중유식관도 프로그램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동안의 어떤 학계의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 것이 본 논문이 되겠고요. 그 오중유식관이 왜 명상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중유식관에 대한 제 논문의 주제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을 좀 받아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존재한다고 믿는 보통 사람들에게 마음 밖에 어떤 사물도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교, 특히 유식불교의 입장이 과연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식, 오직 유자에 식만 있다. 오직 식만 있고 마음 밖에 대상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일체유심조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일체유심조를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이제 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식불교 전공자인 저 역시도 마음밖에 대상이 없고 오로지 다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생활화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거에 유식불교를 수행하시던 분들은 그때도 이제 그러한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재밌게도 현대에 들어서 현대 뇌과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유식불교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유식불교를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영화 매트릭스입니다. 1999년경에 나온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결국은 사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육이 되면서 목 뒷부분에는 이러한 관이 꽂혀 있어가지고 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공지능망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무수히 많은 몇십억 명의 사람들이 다 그런 형태로 인큐베이터 안에서 들어가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우리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가상현실처럼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뭐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또 직장을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그 유식 불교에 유사하게 매트릭스에서 구현이 돼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가상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유식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식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것처럼 AI가 만든 인공지능망에 사람들이 접속해 있고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다 가상현실인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도 있고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선택한 거를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주인공이 네오가 결국은 네오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네오인데 그 역할한 네오가 나중에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가상의 인공지능 세계를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매트릭스 시리즈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뇌의 작용인 것이죠. 그래서 매트릭스와 같이 유사한 세계를 먼저 철학에서 정립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매트릭스에 유사하게 그러한 것들을 먼저 철학에서 만들었습니다. 퍼트넘이라는 분이 만든 통 속의 뇌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인데 통 속의 뇌라는 것은 신체는 없고 이러한 영양분이 있는 뇌가 살 수 있는 공간에다가 뇌를 넣고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전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특정 그 뉴런에 자격을 주면은 나는 지금 햇빛이 밝은 세상을 걷고 있다. 그다음에 오늘같이 뭐 비가 온다 했을 때도 지금 나는 비가 오는데 기분이 우울하다. 이런 식의 것들을 뉴런의 자극만 줘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세계를.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철학적인 그러한 그 사고 실험의 기초에서 이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유식이라는 것이 바로 되게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뇌과학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구 운동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안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실제로 그 대상을 완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내고 심지어는 그 안 보이는 것조차도 뇌에서 재구성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결국은 세계를 창조해내고 또 내 뇌가 세계를 어떻게 구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뭐 철학이라든가 매트릭스라든가 더 나아가서 유식에서 유사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내 마음을 아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과연 유식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 내 마음을 아는 거를 이제 사띠라고 하죠. 알아차림 혹은 이제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유식 불교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사띠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들은 유식불교 수행법의 기본으로 들어와 있지만 유식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밖에 세계가 없다. 마음밖에 세계가 없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거를 위해서 수행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전문 불교 용어로는 사심사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명칭하고 예를 들면 이러한 종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이를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종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당연히 외부에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름하고 이 대상을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름하고 일치시키면서 제가 이 종이가 없어도 머릿속으로 종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는 대상과 명칭을 항상 붙여서 생각합니다. 유식불교에서는 명칭과 대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띄입니다. 띄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명사호위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명칭과 사물은 서로
객이다. 서로 아무런 그 뭐 주객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서로 독립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유식불교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명칭과 사물을 끊임없이 일치시키는 것을 떨어뜨리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훈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티라는 것들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고, 그것이 모든 대승불교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수행법의 베이스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유식불교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대상과 명칭이라는 것들을 서로 띄움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세계가 있다, 세계가 존재한다, 뭐 이 종이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띄는 훈련들을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은 유식 5위 중에서 가해행위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더 들어가진 않고요. 다만 유식의 수행법은 바로 세계가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그 그 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이 언어를 주로 통해서 세계를 만들고, 언어라는 걸 사용해서 너도 만들고 대상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먼저 띄는 작업들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명상 프로그램의 조건, 즉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 때 특별한 조건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 논문에서 오중유식관을 과연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오중유식관은 명상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너무 좀 관념적인 거예요. 즉 불교, 특히 유식불교의 핵심 교학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뭐 삼성설이라든가, 삼성설 안에는 병계소집, 의타기성, 원성실성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식, 좀 전에 말씀드린 유식의 수행 계위 중에 유식 5위라고 그래서 자량이부터 해가지고 통다리, 구경이까지 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교학적으로 자은대사 규기 스님이 체계화하려고 한 것이 저는 오중유식관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관법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이 관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명상 프로그램의 조건이기도 한데, 관법이 되고 명상 프로그램이 되려면 일단은 되게 좀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호흡 수행은 뭐 배 들락거림이라든가 이 코에 숨이 들락거릴 때 그 느낌, 촉감,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라든 것이 고요하게 지체되고 나중에는 정에 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심자들한테 어떠한 뭐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걸 관법으로 해서 너가 한번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 우리가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정말 세계가 있는 거 맞아? 세계가 없는 거는 맞을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생각만 더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명상 프로그램의 조건은 일단은 초기불교의 사티처럼, 물론 사티에도 그 신수신법에서 법념처라든가 심념처라는 그런 수행도 있긴 하지만 신념처 중에서 느낌, 그 다음에 촉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명상 프로그램의 조건은 좀 더 단순하게, 특히 명상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초보자라든가 이제 중급자들이 보통 이제 대부분 많이 하실 텐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좀 더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추상적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중유식과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세상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해당하는 그 식만 있고 또
식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심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소는 없고 또 우리의 식은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파고드는 게 오중유식이라고 본다면 그 각각의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명상 프로그램으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언어적, 그다음에 비개념적인 대상을 명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단 초심자들한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중유식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행 프로그램 다시 할게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중유식관이라고 하는 이런 유식불교 고유의 수행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현대적 명상 프로그램으로 만들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개념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논문 오중유식관과 명상 프로그램의 가능성 모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오중유식관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명상 프로그램이 갖춰야 될 조건에 과연 적합한지 아닌지를 좀 서로 고찰해보는 양자를 고찰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한 것이 제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